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야말로 3차 대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나토와 중국, 그리고 중동과 남미까지의 군사적인 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초강경 발언과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 세계 외교 무대와 군사 전략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뉴스들부터 해서 한번 핵심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직접 승인을 내렸다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기사 제목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군사력 과시, 그리고 러시아 쪽의 크렘린 토마호크 미사일 가능성의 경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자연스럽게 풀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압박했다. 또 크렘린 쪽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으로서 조명하고 있는 기사들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무려 1,500마일, 즉 2,5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가 아니고 모스크바 한복판까지도, 우크라이나 기점으로 봤을 때는 모스크바 한복판까지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되는 거죠. 2,500km면 LA에서 우리가 좀 와닿는 거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직선 거리로 약 한 1,550마일이 되고 있고요. LA를 중심으로 봤을 때 대권 거리로 보면 동쪽으로는 휴스턴이 한 2,2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스턴보다도 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뉴올리언스는 2,700km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과 뉴올리언스 중간 정도의 기점, 그 정도가 바로 사정거리가 된다는 거죠. 타겟을 정확하게 가면서도 그 정도의 그 길이로 갈 수 있다는 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캐나다 밴쿠버 넘어서 캘거리보다도 조금 사실은 더 가야만 되는 거리가 바로 2,500km라는 거고, 남쪽으로는 정확하게 2,500km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LA 기준으로는 바로 멕시코 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 그 정도의 거리가 바로 2,500km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기준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있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됩니다. 발사 방식은 지상이든 해상이든 잠수함이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가 가능하고, 또 GPS나 관성 항법, 또 영상 유도 등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게 바로 토마호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나 전자 방해에도 강하고, 또 핵무기 탑재 가능 버전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래식의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토마호크가 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면 이거는 바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심지어 모스크바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첨단 무기를 손에 쥐는 셈이고, 이게 바로 크렘린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직접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공이나 정보 지원, 또 조준 데이터를 제공 통해서 사실상 전쟁 개입의 효과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러시아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러시아 입장에서의 안보 환경이 토마호크의 등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군사시설이나 보급망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토마호크라는 게 이렇게 장거리 정밀 타격용의 순항 미사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 본토를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닌 실제 전쟁력과 전략적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JD 벤스 부통령은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럽 파트너들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죠. 크렘린궁 대변인이 페스코프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 없이 운용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었고 결국 이거는 그러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법 같은 무기는 없고 토마호크도 전황을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거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의 태세 전환이 최근에 흐름을 가장 크게 바꿔놓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올해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지금 회의 중에 격렬한 모습으로서 그 회의가 갑작스럽게 또 마무리가 되며 전 세계가 당황하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점차 여러 가지의 다른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근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는 우크라이나가 원래의 영토를 되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의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나아가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드론이나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주저없이 격추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그 흐름의 전환의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내용, 반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3년 반 싸우고도 이 정도면 러시아는 진정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보면 얼마 전에 국방부를 전쟁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긴 모습도 그렇고요. 또 미국 내에서 장성 800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례적인 별들의 집합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단결을 이제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단결의 강조 모임 이렇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폭스에서 또 조명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기존의 60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금액이 또 300억 달러가 커졌다라는 거. 여기에서의 재원 마련 방식인데 이 재원 마련 방식은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활용했다는 거, 이게 또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러시아의 돈을 압류해서 다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군 인사의 변화도 우리가 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에 케네스 우스바흐 전 7공군 사령관을 복귀 임명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트럼프 일기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작전을 준비했었던 핵심 지휘관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대응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인데 Fire and Fury, 또 화염과 분노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었던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이 표현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실제 군사 전략과 연결되는 점이었고 2017년이나 또 2025년이 되고 있는 지금이나 이 지금의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강화하던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North Korea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말 그대로 세계가 본 적이 없는
불과 분노,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실제로 전략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동원하게 된 전략적인 타격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로만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플랫폼을 준비한 상태였다는 그 화염과 분노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지휘관을 다시 불러들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당시는 상대가 북한이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지휘관으로서 자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좀 그 전략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 영역의 타격 준비를 했다라는 2017년에 그 화염과 분노 작전, 뭐 폭격기도 그렇고 탄도, 순항 미사일 포함된 거, 그리고 거기에서의 1, 2, 3단계를 가지며 단계별 공격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전, 그리고 실전 능력의 시연과 연습까지 있으면서 실제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었던 작전이었었습니다. 그런 2017년의 작전을 알고 있고 그것을 꿰뚫고 있고 북한까지도 좀 상대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지휘관이 2025년 우크라이나 지금 이 상황 안에서 토마호크가 언급이 되고 있는 시점 안에 이 지휘관이 총사령관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의 전시의 모습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단순한 화염과 분노라는 게 호전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군사 옵션의 집합을 얘기하고 있었고 2017년에는 북한을 어떤 억지하기 위한 억지력에 좀 초점이 맞춰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실제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2017년이었지만 2025년이라는 이 당시 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화염과 분노 작전을 일으켰었던 실제의 실무를 맡고 있었던 지휘관이 총사령관으로 오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귀환 그리고 전략적인 의미로 본다면 케네스 월스바흐는 전 7공군 사령관이고 여기에서 전략 폭격기 운용이나 핵 순항 미사일의 통합 지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고 실제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타격 준비를 책임졌었던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거 말 그대로 실질적이고 설계하며 실행할 수 있었던 전문가가 다시금 돌아온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러 강경 노선의 강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군사적인 결정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미 그 경험이 있었던 작전 사령관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 웰스바흐 전 사령관의 복귀라는 게 단순한 인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화염과 분노의 경험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 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전 세계로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정보기관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민간 여객선이나 페리로 위장해서 상륙용 함정 70척을 건조하고 있고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곧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 대만 침공 준비 중인 내용. 또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 남부 F-35 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점, 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대비한다라는 그 명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그 해군의 타격 전단이 여러 가지로 또 이스라엘 중동 쪽으로 가 있고 또 베네수엘라 앞바다까지도 진출하면서 남미에서도 군사적인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유럽 북부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노르웨이에서의 F-35 기지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연이어 출모를 하고 덴마크와 독일이 격추 명령을 내리고 또 몰도바에서는 총선 도중에 러시아 공작원들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 또 그 사이에 튀르키예가 무장 드론을 또 지중해로 파견시킨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 걸쳐서 중국, 대만, 또 중동에서의 문제, 또 베네수엘라 앞바다, 남미에서의 군사적인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고 북유럽 또한 그렇고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긴장 수위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러시아를 완전히 말려 죽이려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단을 해서 결국은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 계속 사면서 전쟁 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인도산 상품에 50% 관세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직접 충돌의 가능성입니다. 나토 영공을 자꾸 계속해서 간보면서 침범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자산 동결, 이런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향해서 전례 없는 초강경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제공 검토하고 또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화염과 분노 작전의 핵심 지휘관이었던 윌스바흐 전 7공군 사령관까지 복귀시킬 움직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실전 준비와 연결된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전략 폭격기 운용 경험이나 순항 미사일 통제 경험을 가진 지휘관이 복귀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장거리 공격을 수행할 경우에 미국이 이것을 철저하게 조율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면전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런 긴장감 정도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균형 한번 터지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게 이제 촉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풍선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는 상태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대응으로 인해서 전략 무기를 동원한다거나 국지적인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게 뭐 지금 당장 세계 대전을 번지는 시나리오는 낮겠죠. 하지만 현재는 억제와 심리전 그리고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중심이 되고 있고 양측 모두 직접적인 핵이나 전면전을 피하려는 신호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화염과 분노라는 전략 자체의 의미가 됩니다. 2017년에는 미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사이고 실전 준비였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주체가 돼서 미국의 메이드 인 USA의 무기와 정보 지원을 바탕으로서 실질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행동의 주체가 바뀌고 그 결과 정치적 또 군사적인 파급력이 훨씬 즉각적이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한 뉴스 속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안보 지형이 움직이고 있고 실전적인 전략과 군사력이 동시에 겹쳐 있는 시점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토, 그리고 글로벌 동맹과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확전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국제적인 충돌과 그 긴장의 고조, 전략적인 억제와 메시지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과 위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제 뉴스와 군사적인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